그 감사원 얘기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주요 언론사들이나 유튜브에서도 잘 안 다루고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감사원 운영쇄신 TF에서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감사들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죠. 이분 주도하에 이뤄진 정치 표적 감사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한테 사과했거든요. 우리 김종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타이거파. 이 내용 다 읽어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런 감사를 했을 때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때 다 지적이 됐던 거야. 언론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 이런 규정을 어겼다라는 건데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병호는 꿋꿋하게 그냥 권력의 비호를 받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특검으로 가 있는 조은석 그 감사위원을 이게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 감사위원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끼고 쉽게 얘기해서 결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패싱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원래 조금 뭐 감사원이라는 게 100% 완벽할 수 없거든요. 뭐 정권 바뀌면서 논란도 생겨요. 뭐 이런저런 논란도 생기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과 규정은 지켜야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규정을 지금 안 지켜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위원들이 있으면은 어떤 거를 감사를 할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도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감사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사무총장이 그걸 따라야 돼요. 근데 유병호 지가 갑자기 나 이거 감사할게 그래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후 보고한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식의 불법들이 계속 있어 왔으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한테도 이제 불법이 있었으니까 사과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병호는 세상은 요지경 이런 거 틀고 있고 지금 역보내버리고. 아니 근데 저는 감사 내용 저도 세세하게 보고서를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문제시되는 부분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포렌식이라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감사한다고 공무원한테 임의 제출을 받는 겁니다. 사실상 뺏기는 거예요. 그럼 휴대전화에 뭐가 들었는지를 이렇게 포렌식 한다고 하는데 보통 분석한다고 하는데 지금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7대 감사, 윤석열 정부에서 행해졌던 불법적인 7대 감사 중에 그 봐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제외하고 6대 감사에서 무려 682개의 기기를 포렌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 감사원이라는 것은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다가 감사 보고서를 보내는데 포렌식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해서 이 감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수사 관련 자료를 취득하게 됐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그 말 그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득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했다? 원천 무효입니다. 이거 원천 무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독수독과 이론처럼 결국 그 독나무에서는 독과실만 나온다는 이제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인 거고 결국에는 유병호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가 법무 검찰을 다 망가뜨렸듯이 감사원은 이제 유병호를 통해서 망가뜨린 거죠. 그러면은 감사에 대해서도 내용도 유병호가 정하고 표적도 유병호가 정하고 그 절차도 다 위반해서 결국에는 본인들 윤석열의 정권을 더 강화시키는 내지는 야당에 대한 인사들을 탄압하는 하나의 도구로 감사원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감사원은 그냥 중앙행정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장이 있어서 헌법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부총리급의 대우까지 해주는 상당히 권위 있는 기관으로 행정부 안에 두고 대통령의 그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아주 특수한 위치를 쥐고 있는 건데 이건 뭐 그 당시에 최재 원장이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뭐 감사원은 국정 운영의 지원기관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했던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 안에서는 유병호가 설치고 다니면서 타이거파를 만들어서 과거에 맞아요. 군에서 네. 하나회가 사조직을 만들었듯이 본인들이 감사원을 장악해 나갔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의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감사원이 뭐 특별조사국 폐지하고 이제 정책에 대한 감사들은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윤석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거의 그런 망령 중에 하나라서 반드시 발본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나 김건희도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을 하잖아요. 근데 유병호 취임 이후에는 감사원은 피조사자의 묵비권 보장이나 위협행위 금지 같은 권익보호 규정을 거의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그중에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을 오전 9시 34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9분까지 조사하고 동일 피감사자를 25회 이상 소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있었으면 문 닫아야 될 일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이 여직원을 아는 분을 취재를 했습니다. 이분이 국토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 여직원이 당시에 육아휴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육아휴직 중에도 임신을 한 상태였대요. 근데 그 내용은 감사 결과에서 적지 않았던데 임신부를 상대로 이렇게 밤샘 조사하고 25번 불러서 조사한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권 침해죠. 인권 침해고 이거는 뭐 일단 감사위원을 지금 아직도 유병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감사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 연간 계획이란 게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불시에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감사위원들의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게 이제 특별조사국이라는 거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특별조사국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대검 중수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정확하게. 그러면은 이 특별조사국도 지금 폐지를 권고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없애야죠. 봅니다. 이렇게 예.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 전현희 그러니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근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출근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가지고 뭐 저는 뭐 정무직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그 직원들을 정말 달달달달 볶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러다가 이게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지 네. 없는지 거의 이제 표적 감사도 완전 심각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몫이다. 아니 근데 이게 봐요. TF에서 발표를 해서 유병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하게 꾸짖은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그 조사를 과거에 받았던 유병호 체제에서 공무원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선 뜨악한 대목이 있었더라고.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탐계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TF가 어떻게 적시하고 있냐면 당시 피감사자를 대상으로 강압감사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 조사도 실시하려고 했으나 일부 대상자들이 감사 당시를 떠올리기 싫다. 재판 중이라는 사유로 면담을 거부해 피감사자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조사를 받았던 분이 나는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제대로 니네들이 정말로 조사하고 이 얘기한 게 맞아? 지금이라도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피해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감사원 TF가 정말로 삐까뻔쩍하게 발표는 해놨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공무원 피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눈 가리고 아웅식인 건데 결국 이 유병호라는 자는 이 불법 감사로 인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인권 침해에 맞먹는 짓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수사 받아야 될 1순위이고 전 형사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리고 이 유병호 때문에 감사원이라고 하면요. 과거에 그래도 저희 뭐 변호사들도 감사원의 그 감사관으로 많이 취직하거든요. 네. 굉장히 박수 쳐주고 우리가 좀 존경하는 마음도 많이 가졌었어요. 감사원은 그래도 신뢰받는. 신뢰받고 뭐 검찰과는 좀 다르게 감사관들 그래도 가서 고생하고 또 감사원의 그 권위에 맞는 행실들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망가져도 너무 망가진 거예요. 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유병호 같은 사람한테 네. 다 기관 자체가 넘어갔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최재 감사 원장도 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이 유병호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전 발본색원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끝까지 유병호 책임 물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저한테 아는 분이 이제 유병호가 옛날에 인터뷰한 걸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2022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음에 7월 19일에 실린 신동아 인터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병호 자술인데 등산 헬스를 좋아한다. 스쿼트를 300kg 친다. 몸무게가 85kg이니까 3.5배 정도 하는 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병호의 키는 참고로 171cm인데 스쿼트가 뭐냐면은 엉덩이가 이제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올라오는 동작을 한 번 하는 거죠. 한 번 할 때 바벨을 얼마나 올리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건데 얘가 지금 유병호가 언론 인터뷰에서 버젓이 300kg라고 했잖아요. 장미란이 전성기 때 네. 270 정도래. 아! 그러니까 뻥을 쳐도 입만 열면 구라해. 내가 보니 그걸 보내주면서 이거니까. 이걸 보내준 분도 저한테 굉장히 헬스에 빠져 있고 과거에 럭비도 굉장히 잘한 사람인데 일반인 중에서 내가 정말로 탑급인데 유병호 300kg라면 이거 한번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육상에 비유하면은 100m를 10초 초반에 뛴다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병호의 진술이.
이런 사람한테 감사를 맡겼으니 어떻게 감사했겠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보통 이제 3대 500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 보통 뭐 스쿼트가 아니라 그 뭐죠? 벤치프레스하고 그 뭐죠? 아 나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네. 네, 저도 뭐 운동은 잘 모르기 때문에.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세 개 합쳐서. 세 개를 합쳐서 3대 5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또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허리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김재섭이 100kg 이상 칠 거예요. 100kg 그러니까. 이상 치고, 그래서 예. 김재섭이 3대 500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김재섭 의원이. 근데 어쨌든 방금 얘기했듯이 이거는 300kg는 슈퍼맨이야. 슈퍼맨이야. 그렇다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불화를 쳐도 적당히 쳐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를 줄 알고 그랬나? 전반적으로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이런 거짓말 많이 치거든요. 나도 모르게. 예. 제일 비슷한 한 명이 또 있죠. 저도 뭐 턱걸이 한 30개는 기본으로 할 겁니다. 한동훈, 김문수 6개 한 거 보고 나 한 30개 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숲에서 이렇게 잘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라고 난리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본 적은 없죠. 예. 검증은 안 되죠. 검증이 아예 안 되죠. 아니 근데 진짜로 유병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를 다 알잖아요. 저 같은 사람 모르죠. 300kg 하나보다 하는데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저한테 지난번에 우리 방송 때 유병호 얘기했던 이 보도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은 정말로 거짓말쟁이다. 정말 들어보라고 해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보니까. 이제 조만간 운동만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이제 조만간 조용한 곳에서 할 게 없어요. 거기는 이제 밥 새끼 나오니까 이제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고 이제 운동만 할 수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운동 열심히 찾아보니까 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차 경차 티코 있죠. 네. 티코가 600 정도 나간다고 하거든요. 600kg 다, 절반 예. 잘라서 내가 들고 간다는 거야. 뒷좌석만 가. 유병호 2명이면 티코를 들어 그러니까 예. 네, 그런 아. 정도다. 좀 근데 말씀드리는 그 좋은 건데. 힘을 좀 좋은 데다 쓰시지. 왜 그렇게 사람들 인권을 침해하고 그러니까 감사원을 말이야. 망치는 데다 씁니까? 그 좋은 체력 가지고 일 좀 잘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켜야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라든가 과거 정부의 실정을 다루는 감사는 그렇게 악독하게 해놓고 우리 김건희나 윤석열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관저검사는 그야말로 봐주기 그 자체였는데 일단은 21g한테 서면 조사하라고 시킨 사람도 유병호고 게다가 제가 감사 내용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서에 원래는 이런 거예요. 21g이 관저공사 전체 공사비 34억 중에 23억 5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도급받고 나머지 공사 10억 5천만 원은 그러니까 증축,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은 공사업체 선정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관여한 거죠. 근데 1차 감사 보고서에 어떻게 적혀 있냐? 일단은 도급받은 비용이 직접 도급받은 비용이 23억이 아니고 19억 7천만 원으로 나와 있고 게다가 나머지 공사업체 선정하는 것들은 마치 21g이 나선 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이나 행안부가 나선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허위 보고서. 조작 허위 보고서, 공고서 조작. 작성인 거죠. 그러니까. 조작이죠. 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병호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고 지금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너무 당연하게 유병호 때 문제였겠지라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런 극악한 진실들이 숨겨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검찰 얘기하지만 검찰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들 임신부 불러다가 밤샘 조사하고 고문이나 똑같죠. 20원 넘게 부르고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는 아예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일벌 100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지. 해야 됩니다. 예. 자, 유병호가 윤석열 보면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해서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스타가 될 수 그리고 있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정치를 더 할 수 생각했을 것 있겠다라는 같아.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윤석열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맞짱을 뜨는 방식으로 진영을 바꿔서 됐지만 뭐 유병호 입장에서는 윤석열한테 더 충성하면 그 안에 뭐 픽업이 돼서 뭐 한동훈도 당시에 한동훈 장관도 끝나고 나서 비대위원장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좀 정치적 야욕이 있지 않고서는 네. 이렇게까지 타락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